한국 시간 월요일 새벽 경기를 영상화할 때는 평소보다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 잠든 시간이고 경기 라이브 대신 영상 요약을 보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를 요약하면 특유의 역동성을 잃은 공격력, 하지만 득점 장면만큼은 빛난 양팀이었습니다. 전반기의 맨유전과 비교하면 바뀐 멤버는 소수이지만 경기 양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토트넘의 볼소유 시간은 단연 맨유를 앞섰지만 라스트 패스는 없었고 파이널 서드에서는 기대감보다 루즈함이 있었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를 놓친 아쉬움보다 승점 1점이 다행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벌리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부재가 결정력 저하라는 키워드로 이어졌다면 오늘은 공격 루트의 단순화가 더욱 부각된 경기였습니다. 시즌 내내 포백 라인을 고수했던 포스텍 감독은 처음으로 비기고 있는 순간 세 번째 센터백을 기용하며 최근에 토트넘에겐 볼 수 없던 안전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감독의 선택이 왜 손흥민, 비수마, 사르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축구를 암시했고 의외로 손흥민이 돌아온 이후의 공격 시스템은 한층 기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토트넘은 선발 라인에서부터 반전이 있었습니다. 팀 훈련에 몇 번 참가하지도 않은 베르너가 투입된 것입니다. 모든 클럽의 팬들은 당연히 새로운 선수의 데뷔를 기대하지만 오늘 베르너가 선발 출전한 것은 현 시점 토트넘 멤버의 약함을 상징하는 결정입니다. 아무리 몸 상태가 좋은 새 선수라도 선발 출전에는 보통 4회 이상의 팀 훈련 참가가 요구되어 왔고 특별한 상황에는 후반 교체 정도로 예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축구는 가장 조직력이 필요한 종목 중 하나이고 새 감독의 전술을 몇 주의 시간 안에 완전히 머리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 선수가 합류하자마자 선발 데뷔하는 것은 축구계에서 위기의 팀들이 보여온 상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베르너는 최근 선발 출전 경험이 없어 몸 상태마저 떨어져 있는 것을 상기하면 현재 토트넘의 벤치 윙어인 브리안 힐이 포스텍 감독의 신임을 상당히 잃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클로셉스키는 작은 부상 혹은 질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르너의 경기력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였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발로 질주했고 가끔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에서 번뜩였으며 마무리에선 첫 슈팅부터 홈런을 날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베르너가 언론에 의해 손흥민 대체자로 불리는 것이 심각하게 우려됐던 이유는 그의 최대 약점이 빅찬 스미스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한국 팬들에게 스미스 형이란 별명이 붙은 선수를 손흥민 대체자로 인식하고 경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겐 매우 당혹스러운 장면이 펼쳐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결정력이 특장점인 손흥민이란 이름과 베르너를 나란히 한 언론의 선택 나빴습니다. 그가 독일 대표에 뽑혔던 이유는 결정력이 아니라 무버먼트와 오프더볼에서 수비수 사이를 교란하는 감각입니다. 그는 특장점을 활용해 결국 데뷔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그 순간이 베르너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상당히 쉬운 패스 같아 보였던 장면이지만 그는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동료 움직임을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벤탄크루가 공간에 서 있던 찰나를 놓치지 않은 타이밍, 그 지점이 역시 공간을 활용하는 손흥민과의 조합이 기대된다고 밝혔던 이유입니다. 이후에도 오늘 슈팅은 대부분 골대를 벗어났지만 어시스트만큼 빛난 장면은 히샬리송의 침투에 적절하게 찌른 스루 패스였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미들 네임처럼 따라오는 빅찬 스미스라는 오명에 가려진 진정한 가치는 오늘처럼 동료를 활용하는 순간에 주로 터져나옵니다. 최근 베르너 영상의 댓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를 심각하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베르너의 풀경기를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찬스를 놓친 장면만 모아놓은 하이라이트를 주로 시청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나이프체이의 경기를 단 한 번도 시청하지 않고 첼시 시즌 하이라이트로 그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의 미스 하이라이트만을 시청하면 마치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못하는 스트라이커로 보일 만큼 강렬한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오프더볼 하이라이트를 모아 영상을 만든다면 이 선수가 왜 독일 국대에 불려갔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사연 많은 선수의 데뷔전은 결국 훈련 참가 횟수를 감안하면 준수했고 결정력은 여전했으며 공간 자각 능력은 훌륭했습니다. 보통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소유하면 두 명의 수비수가 마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베르너 타입의 선수는 상대가 부재한 공간을 찾아 위치하는데 용이합니다. 그 순간 볼이 베르너에 전달된다면 손흥민을 마크하던 선수는 급격히 소유권자에게 향하게 될 것이고 손흥민은 파생된 공간을 찾아 침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베르너의 선택이 슛이 될지 패스가 될지가 그의 임대 영입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좌지우지할 키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손흥민에게 더블 마킹이 붙는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고, 공교롭게도 그 순간을 가장 즐겨 사용한 선수는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초기엔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주로 터져나왔다면 최근 몇 년에는 케인의 어시스트가 대폭 늘어나며 기록 달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득점왕 시즌에 케인의 존재가 만든 공간과 패스는 현재 토트넘 멤버가 재현하기 힘든 유형이었습니다. 해리 케인은 이름만으로도 PL 수비진의 마킹 방식에 차이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기용되는 베르너는 좌측면으로 센터백을 달고 이동하는 빈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좌측 윙으로 기용되는 경기에서 완전한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파고들길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자주 보인 움직임을 합해보면 역시 누구나 좋은 그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르너가 센터백을 달고 간 지점의 라인 브레이킹을 노리는 손흥민입니다. 물론 이 순간도 베르너가 센터백과 트랩을 피해 적절한 패스를 뿌린다는 첫걸음이 우선입니다. 베르너와 케인은 전혀 다른 유형이었지만 만약 베르너가 지금의 오명을 싣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면 노릴 수 있는 타입은 득점하는 케인이 아니라 어시스트하는 케인입니다. 물론 드라마틱한 성장이 필요하고 꾸준히 등장하는 공간이란 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축구가 어렵지만 재밌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너무 맞아 떨어지는 문제가 막상 정답지에선 오답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베르너의 명과함은 더욱 손흥민과 조합되는 장면이 대길인지 폭망일지 하루빨리 보고 싶은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의 결정력이 갑자기 대폭 향상된다면 무조건적인 패스를 강요할 필요는 없고 적절한 득점을 올리는 수순이 필요합니다. 그의 득점이 쌓인다는 것은 상대 수비의 타이트한 마크로 이어지고 역시 결과적으로는 동료 공격수들에게 더 많은 찬스로 연결됩니다. 케인의 어시스트가 늘어난 이유는 상대가 그의 득점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정말 지독하리만큼 모든 작은 상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르너의 선발이 현 시점 토트넘의 어둠을 보여주는 예시였다면 드라구신의 교체 출전은 포스텍 감독의 기조가 필승 전략에서 어이없이 패배하지 않는 조심성으로 바뀌었다는 암시였습니다. 무승부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교체로 무조건적인 득점을 전반기 내내 노리던 감독의 결정은 토트넘이 더 득점할 확률보다 실점하고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포스텍 감독은 올 시즌 내내 5백을 극단적으로 거부해왔고 초공격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후반 막판 토트넘 공격진 대부분은 발이 느려졌고 점유에도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했으며 상대 역습에 수비 라인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득점할 것 같은 전반기의 그 불꽃 토트넘이 아니었습니다. 출전 선수 중 일부가 부상에서 돌아온 첫 경기, 한 명은 데뷔 전 벤치 자원으로 분류된 선수들의 선발 출전, 손흥민과 비수마, 사르의 부재, 모든 것이 이어진 종합적인 경기력이었고 공격을 포기한 감독을 비난할 수도 없고 부진한 선수들을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고 최대한의 승점을 보존하며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오길, 새로운 선수들이 적응하길, 그리고 잠시 떠난 스타들이 무사히 귀환하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농사처럼 강팀들의 시즌에도 분명한 희노애락이 가득했고 현재를 이겨내느냐 무너지느냐가 포스텍의 새로운 토트넘이 시즌의 강팀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무패 토트넘이 봄이었고 부상 군단 토트넘이 무더운 여름이었다면 그들의 축구는 이제 가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